요술 거울 앞에서 파트 1. 시간을 건너는 얼굴. 어느 날 아주 젊은 날의 나에게 이상한 거울 하나가 주어졌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 거울은 단순히 지금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20살의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젊었고, 너무 자신 있었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얼마나 눈에 띄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나는 나 자신을 꽤 사랑했고, 그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누군가 상처를 받아도 그 깊이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던진 말 한마디, 가볍게 흘려보낸 태도 하나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얼마나 무겁게 만들 수 있는지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요술 거울 속에서 처음 보게 된 내 얼굴이 주름 가득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을 때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일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아니라 내 태도와 마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에 나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는데 요술 거울 속의 그 여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느려지고 얼굴의 선이 이전보다 한결 온화해지고 있었지요. 마치 인생이 흘러갈수록 어떤 얼굴은 거칠어지고 어떤 얼굴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변화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거울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30쯤 나는 결혼이라는 이름의 문을 열고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있었고 나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20살의 나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감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났고, 나 혼자만의 속도로 움직일 수 없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큰 벽처럼 느껴졌던 사람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투, 나의 태도, 나의 제멋대로인 방식들을 조용히 넘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억압처럼 느껴졌고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부딪혔고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때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아프게 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갈등과 침묵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듯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은 내가 처음으로 사람으로 자라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드러움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요술 거울 속에 나는 그 무렵부터 더 젊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얼굴은 오히려 더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던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던 사람들, 그 사랑은 너무 따뜻해서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스스로를 믿는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 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나는 자신감과 교만을 구분하지 못했고 자유와 방종을 혼동했고 솔직함과 상처 주는 말을 같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솔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요술 거울 속의 얼굴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시아버지의 단호함은 나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쪽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었고,
다른 한쪽은 나를 조금 더 사람답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술 거울 속에 나는 그때마다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두 얼굴을 봅니다. 하나는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지금의 얼굴, 그리고 하나는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 더 투명해진 얼굴. 주름은 늘어났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상처는 남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진짜 나이는 피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트 2. 더 부드러워진 얼굴.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종종 묻습니다. 이 얼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왔는가? 이 눈빛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지나왔는가? 젊은 시절에는 얼굴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얼굴이 삶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어떤 깊이가 그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요술 거울 속의 나는 현실의 나보다 언제나 조금 더 조용합니다. 그 얼굴은 세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사람은 결국 설명보다 수용에 가까워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를 보며 느꼈던 감정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마음들이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요술 거울 속에 나는 그때마다 조금 더 어려 보입니다. 그것은 나이를 되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불필요한 방어를 하나씩 내려놓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삶은 우리를 늙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을 맑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 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젊은 날에 나는 세상을 이기려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세상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무게를 다르게 만듭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 늘어날수록 내 안의 긴장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후회를 세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보다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요술 거울은 내게 과거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서툴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서툼 속에서도 계속 살아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정은 어떤 칭찬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이제 나는 그 거울 앞에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의 내가 얼마나 완벽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에게 솔직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립니다. 그 질문들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아주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요술 거울 속에 나는 아마도 아주 작은 아이처럼 다시 태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놓아버릴 줄 아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지금의 나보다 더 맑고 더 자유로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요술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거울은 내게 시간이 무엇을 가져갔는지보다 시간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